여러분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인철 교수님 아시나요?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12년 만에 신간을 내셨죠. 굿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얻은 5가지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해요. 이 5가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행복에는 단 한 가지 정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에 어떤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상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무력감과 좌절감,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고, 행복은 누구나 달성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최인철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복은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고 누구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에는 정답이 없다. 심지어 내가 이 굿 라이프에서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굿 라이프에서 굉장히 좋았던 굿 컨텐츠 5가지 행복의 비밀을 제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사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님 중에 정현주 작가님이 계십니다. 작가님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그래도 사랑이라는 작품의 부제는 이거예요. 언젠가 너로 인해 울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다른 것들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 뭔가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괜히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사람과 협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공부는 평생 해야 되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님이 전하는 첫 번째 행복의 비밀은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에 대한 공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은 빈도다. 옛날부터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오늘도 이제 한 달 살롱에서 질문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의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방금 이 얘기를 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뭐지? 라고 했을 때 뭔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게 막 아주 다양하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아주 진한 기억들로 만약 인생을 아주 진한 그런 행복하고 강렬한 기억들로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허무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기억은 뭐지? 내가 행복했던 순간 언제지? 이런 걸 떠올려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렬했던 기억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그런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게 한 개, 10개, 20개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되뇌이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그래서 일상의 리추얼, 즉 의식을 많이 만들어라. 일어나서 차를 마시는 시간,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 혼자 독대하는 샤워하는 시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갈아입는 어떤 수면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행복의 빈도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행복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작은 거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올림픽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 그리고 1등이 아니면 굉장히 쳐주지 않는 게 있죠.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시험을 치고 결과가 나왔을 때도 1등이 아니라 2등을 했을 때는
충분히 잘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야 조금만 더 했으면 1등일 텐데 라고 아쉬움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쉬워하는 건 괜찮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인철 교수님 말하는 거는 본인의 행복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2등이야? 아깝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노력한 것을 알아주고 나 스스로를 안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이고 작은 성취고 나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이고 나에게 있었던 작은 순간이고 놓칠 수 있었던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는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그 다음 네 번째, 남을 위해서 써라. 행복한 사람일수록 남을 위해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랑 크게 지금 성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돈을 일정 금액을 주고 이 돈을 개인을 위해서 쓰는지 남을 위해서 쓰는지를 봤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평가를 했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행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본인에게 돈이 생겼을 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되는 한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은 남을 위해서 쓰자. 왜냐? 그게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써보세요. 당신의 친구들을 위해 한번 밥을 대접해보고 가족들에게 선물을 한번 해보고 남을 위해서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유보다는 경험에 돈을 써라 라는 말입니다. 탁월한 비유를 하셨는데 옷장과 앨범의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옷장에 옷이 그렇게나 많은데 입을 옷이 없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3년 전에 샀던 그런 코트, 내가 아주 좋아했던 코트를 보면서 더 이상 설레기가 어렵다는 거지. 정말 다양한 옷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이 옷을 보면서 설레는 옷들이 많이 있나요? 반면에 3년 전에 옷장이 아니라 앨범을 보면 어떨까요? 내가 3년 전에 놀러 갔던 그 여행지의 사진을 보면 아직도 설레지 않나요? 그때가 상상이 되고 생생하게 기억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나요? 심지어 그때의 온도, 공기, 심지어 그때 듣고 있었던 음악까지 저는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옷장이 아니라 앨범에 투자를 해라.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돈을 써라. 행복할 수 있는 비결 5가지였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행복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세 번째, 작은 것의 가치를 잃지 말자. 네 번째, 남을 위해 써라. 다섯 번째, 소유보다는 경험이다 라는 행복의 5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행복에 관한 5가지를 듣고 나면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만이 비단 행복의 정답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나에게 맞아도 그것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인생 행복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행복을 2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은 개인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행복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내 마음가짐이 어떻든지 간에 행복할 수 있어.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2가지를 다 사용을 하셔야 되고 2가지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의지가 있었으면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네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네가 이거를 진짜 하고 싶었으면 했겠지. 네가 행복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네가 이걸 원했으면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의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정말 원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죠. 열망이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행복에 있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전에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이 행복의 5가지 비밀을 환경 설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지금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5가지를 활용할 때는 이 5가지를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 5가지 활용해 보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설정으로 그 5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제 마음도 늘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도 늘 변하니까요.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변할 수 있는 건 자연스럽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도 한번 디자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